예, 자 오늘 저녁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서 오십시오. 네, 날이 많이 춥죠, 그죠? 네. 자 일단 주식시장은 좀 오늘 추웠던 것 같아요, 그죠? 네, 개인들이 투매가 좀 나왔고 미리 얘기는 좀 많이 해드렸는데 나스닥이 조금 이제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스닥이 이제 전저점 근처까지 밀려 내려오니까 개인들이 좀 투매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지수 얘기를 좀 해드릴 건데요. 저녁 방송 주제는 이거예요. 지금 군중심리가 최악이거든요. 그래서 최악인 군중심리 요거 얘기해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미들 투자 동향이 어떤지 오늘은 이런 얘기들을 쭉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미정영님도 어서 오세요. 네. 일단은 이제 먼저 오늘 뭐 얘기를 들어보시면 도움들이 되실 겁니다. 왜냐면 지금 뭐 세력들이 지금 뭘 하고 있느냐도 중요하지만 개미들이 지금 어떤 식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지 요거를 뉴스 한 3-4개 갖고 왔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보면서 쭉 이렇게 들으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개미들 따라가서 큰 돈 버는 사람 없거든요. 그죠? 세력을 따라가야 되는데 세력이 뭐 하는지 잘 모르시니까 그러면 거꾸로 개인들이 뭐 하는지 잘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 얘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그 종목들 왜 하락 추세 바이오주 얘기 많이 했었죠, 그죠? 오늘 좀 종목들이 좀 빠졌을 텐데 다른 종목들도 갖고 와서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자, 일단은 지수 마감한 것부터 보죠. 일단 어제 미국 증시가 이제 큰 폭으로 빠졌어요. 물론 이제 다우 지수는 별로 안 빠졌고 나스닥이 많이 빠졌는데 이게 쉽게 얘기하면은 이거를 좀 낮에 오늘 요즘에 이제 제 낮에 회원들 방송할 거 아니에요. 라이브 방송. 오전에 이제 방송을 한 9시부터 10시 반까지 하고 오후에도 또 1시간 합니다. 근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전 방송할 때 뭘 했냐면 인플레이션 특강을 해드렸어요. 인플레이션 특강. 그래서 인플레이션 요즘에 얘기 많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언제부터 이게 심해졌는지 뭐 그런 얘기를 쭉 했거든요. 뭐 1차 세계대전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얘기 어제 해드렸고 오늘은 이제 일자리. 그래서 요즘에 보면 미국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고용 그러니까 정리해고를 많이 하죠 요즘에 그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해드렸는데 오늘은 이제 여기서는 이제 그걸 다 얘기할 수 없으니까 짧게만 핵심만 탁탁탁 짚어서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특히 여기 문자반 회원들은 잘 듣고 경제를 보는 시야를 굉장히 좀 키우셔야 됩니다. 지금 언론에서 이제 이런저런 이제 안 좋은 뉴스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런 뉴스를 보면서 하다가는 일반 군중들하고 똑같이 따라가거든요. 그래서 일반 군중들하고 같이 휩쓸려서 댕기시면은 큰 돈 못 벌어요. 그죠? 네. 우리 저기 자녀분들 다 이제 키우셨겠지만, 그죠? 키우고 계시거나 지금 뭐 다 키우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뭐 애들이 그죠? 불량배들하고 휩쓸려 댕기면은 잘해야 깡패 두목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죠? 근데 이제 뭐 공부 잘하는 애들끼리 어울린다든지 아니면 공부는 뭐 좀 학교 공부 못해도 그죠? 사회성이 좀 있는 애들하고 같이 어울려 다니다 보면 나중에 뭐 학교 공부 못했어도 나중에 뭐 사업이라든지 뭐 그런 것도 잘할 수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지금 이제 똑같은 것 같아요. 네. 뉴스 보시면서 이렇게 어디 조목 토론방 같은데 이제 아니면 유튜브 들어가서 영상도 아무거나 막 집어서 보시면은 잘해봤자, 그죠? 글쎄요, 네. 잘 될 리가 없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그래요. 네. 자 일단 오늘 그러니까 편안하게 들으세요. 네, 요즘에 연말이라 방송도 많이들 안 들어오세요. 많이 안 들어오시긴 하는데 그럴 때일수록 더 좋은 얘기 많이 해드리니까 잘 들으시면 됩니다. 저는 약간 독특해서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면은 많이 들어올 때보다 좀 덜 들어올 때 있죠. 네, 그럴 때 좋은 얘기를 더 많이 해드립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꾸준하게 듣는 분들이 더 중요하니까요, 그죠? 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어젯밤에 다우 지수는 지금부터 핵심만 얘기하면서 지나갈 거예요. 그러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부연 설명을 많이 못 해드리니까. 어제 다우 지수는 0.4% 하락 마감했죠. 그죠? 큰 폭으로 떨어진 게 없습니다. 그냥 조금 떨어졌는데 그리고 여기 유럽 증시를 보시면요. 유럽의 뭐 유로스톡스 50 요거 보죠. 여기는 플러스로 끝났습니다. 플러스 0.19 그리고 캔들도 굉장히 작죠. 그죠? 그러니까 크게 변동성이 없었어요. 다우 지수도 그랬고. 근데 유독 나스닥 지수만 어제 마이너스 1.49%. 네. 상대적으로 이제 큰 폭으로 하락을 하죠, 그죠? 네. 그래서
제가 지난주부터 미리 말씀을 계속 드렸는데 나스닥이 전저점 근처를 향해서 지금 가고 있어요. 얼마 안 남았어요. 저 이제 미국의 나스닥은 4%만 더 떨어지면 전저점 깨요.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개인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겠죠.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보세요. 다우지수도 크게 안 빠졌고 유럽도 크게 안 빠졌고요. 그죠? 맨날 얘기해드렸던 게 뭡니까? 금리하고 미국의 이제 채권 금리하고 뭐가 중요하다 그랬죠? 환율, 즉 달러 인덱스가 중요하다 그랬는데 달러 인덱스를 보면은 크게 변화가 없습니다. 예? 러시아가 이제 우크라이나랑 이제 확전을 할 수 있다 그런 얘기가 나오긴 하지만 국제 유가가 크게 올라가는 게 있나요? 없어요. 그죠? 국채 금리 눌려 있는 상태에서 이제 이 상태로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 증시가 특히 나스닥이 크게 빠질 이유가 없다는 뜻이에요. 근데 유독 나스닥만 하락을 많이 하죠. 왜 그러냐 이거예요. 왜? 이걸 정확하게 인지를 해야 되거든요. 이걸 모르는 상태에서 야 저기 나스닥 지수 전저점 깨기 직전인데 이러다가 이제 내가 들고 있는 종목도 다 빠지겠다. 이럴 바에는 빨리 손절을 해서 현금 들고 있다가 주식이 싸지면 다시 사야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개인들이 되게 많습니다. 왜냐하면 올 한 해 내내 수익 내기보단 손실만 났었기 때문에 일반 개인들은 그 손실 피하고 싶겠죠, 그죠? 그러니까 자꾸 이제 잔머리를 쓰는 거예요. 조정 올까봐. 근데 잘 보셔야 돼요. 나스닥만 이상하게 빠지는 거예요. 다른 데 이렇게 빠지는 데 없습니다. 그렇죠? 그 왜 나스닥이 이렇게 빠지느냐? 본질은 뭐냐면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미국의 이제 빅테크 기업들을 지금 막 눌러요. 빅테크 기업들 대표적인 게 애플이라든지 아마존이나 뭐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메타 이런 회사들이지 않습니까? 그 회사 주가를 보시면요, 여기 보면은 아마존, 다 아는 회사죠. 아마존 뭐예요? 전저점 깨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애플 전저점 깨기 일보 직전이에요. 전저점 여기거든요. 깨기 일보 직전이죠. 네. 구글하고 마이크로소프트 주가도 안 좋아요. 메타가 옛날 페이스북이죠 이름이. 메타 보실래요? 여기도 주가가 이 모양이에요. 안 좋죠? 그죠? 그럼 미국의 모든 기업들이 차트가 다 이렇게 생겼을 것 같죠? 천만에요. 이 친구들만 그래요. 이해되시나요? 여기만 그렇다고. 반도체 쪽도 약간 눌러놨는데 반도체 중에서 제일 대표적인 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여기도 전저점 근처에 있어요. 그죠? 이렇게 해놨다. 근데 특히 빅테크 기업들을 많이 해놨어요. 불과 1, 2개월 전만 해도 미국이 금리 예산 그렇게 올리는데도 미국 월가에서는 빅테크 기업들밖에 살 게 없다는 식으로 계속 추천을 했거든요. 근데 갑자기 전저점을 깨고 있는 거예요. 다른 기업들은 멀쩡하다니까요. 미국을 대표하는 화학기업 듀퐁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듀퐁이 어디 있어 잠깐만. 이 회사가 화학주거든요. 그러면 정말로 경기 침체가 오면요 화학주들은요 폭락해요. 일거리가 확 줄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안 떨어지죠. 그죠? 미국을 대표하는 전 세계 1위 정유회사가 엑슨모빌인데 신고가 나고 눌려 있어요. 네? 경기 침체가 오면 이거 폭락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멀쩡하죠? 그럼 뭐예요?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 몇 개만 지금 눌러놨다는 거예요. 그죠? 저 빅테크 기업들 지금 전저점을 깨고 있고 깰 것 같은 저 빅테크 기업들의 최근 공통점이 뭘까요? 네, 인력 감축, 구조조정입니다. 이해되신 분들은 7번 찍어주시고. 이해되세요? 네. 구조조정할 때 사람을 자를 때는요 주가가 상태가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해고하고 있거든요. 미국이나 유럽이나 우리나라도 지금 따라하죠, 그죠? 우리나라는 이제 명예퇴직이나 뭐 희망퇴직 이런 걸로 말을 참 그렇게 바꿔놨어요, 그죠? 정리해고 그거 하고 있어요. 그러면 오너가 그럴 거 아니에요. 미국이니까 영어를 좀 해보면 I'm so sorry, 그죠? 네. 너무 미안하다. 영어는 여기까지만 할게요. 영어가 짧아서. 네. 너무 미안하다. 회사 상태가 안 좋다. 주가를 봐라. 직원들도 주가를 볼 거 아닙니까? 정말 안 좋네. 전저점 깨면서. 그렇죠. 지금 많이 힘들어요. 그러니까 나가주세요. 나가는 거예요, 그냥. 네? 원래 저래요. 네?
그래서 이제 구조조정이 끝나면 정리해고가 끝나면 그 이후에 주가가 폭등해요. 왜겠어요? 판관비 즉 인건비를 확 줄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기업의 실적은 좋게 나오겠죠. 직원을 망창 잘랐으니까. 그죠? 그래서 직원을 해고하면 그죠? 정리해고 구조조정 이런 걸 하면 직원 입장에서는 청천날벼락 같은 이제 큰 아픔이지만 대주주 그 다음에 주식을 갖고 있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호재예요. 이게. 그러니까 정확하게 본질을 아셔야 돼요. 왜 나스닥만 저러냐 이거예요. 나스닥을 대표하는 기업들이 지금 구조조정하고 있잖아요. 왜? 앞으로 돈 많이 벌려고요. 돈을 많이 벌려고 준비하는 거예요. 불필요한 직원들 그 사람들 입장에서 불필요한 직원들 줄이고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걸 포장을 뭘로 해요? 앞으로 경기 침체가 올 것 같고, 그죠? 주가도 힘들고, 다 힘들다. 도저히 안 되겠다. 우리 다음에 또 좋은 기회가 오면 또 만나자. 지금은 당장 나가주세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미국은 나가라고 하면 바로 나가야 돼요. 미국 기업. 그죠? 네. 거기에는 민노총 같은 게 없거든요. 요즘에 민노총 말 많죠, 그죠? 네. 있을 수가 없죠. 근데 아무튼 구조조정이 끝나면 주식 날라갑니다. 그렇죠? 네. 요거를 잘 아시면 돼요. 나스닥이 그래서 되는 거예요. 나스닥이 실제로 전저점을 건드릴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러거나 말거나 신경을 너무 많이 쓰시면 병 생깁니다. 그러니까 본질만 잘 아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시황 잡아주는 전문가가 있긴 있는데 많지는 않을 겁니다. 그죠? 네. 그러니까 미국 주식도 같이 보셔야 돼요. 근데 이제 잘 모르시잖아요. 그죠? 네. 나스닥만 저렇게 해놨을 때 이유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 자, 그리고 지금 이제 개인들이 아무튼 이제 막 이제 요즘에 되게 힘들죠. 군중 심리가 최악이거든요. 근데 원래 이 시기에는 군중 심리가 최악인 게 맞아요. 항상 이런데, 그죠? 항상 그렇거든요. 근데 이제 요즘에는 더하죠. 왜냐하면 맨날 경기 침체 온다 그러니까. 그 우리나라 이제 인플레이션이 심하긴 심하죠. 요즘에 솔직히 안 올라간 게 없어요. 그죠? 네. 저희 방 회비는 5년째 그대로예요. 5년인가 6년인가 아직 한 번도 안 올렸어요. 5년 전인가 6년 전 회비인데 난 올린 적이 없어요. 네. 이런 것 빼고는 거의 다 올랐지 않습니까? 안 오른 게 어딨어요 요즘에. 그죠? 네. 지금 이제 막 물가 오르고 뭐 그죠? 뭐 주식시장 안 좋고 주식시장이 안 좋은 게 개인들이 보기 안 좋은 거죠. 이런 식으로 전저점 깰 것 같으니까. 근데 나스닥이 또 이렇게 흔들어 놓으니까 어디죠? 비트코인 있죠? 잘 보세요. 비트코인 쪽을 보면은 전저점을 지금 또 깨기 일보 직전이에요. 지금 코인 하시는 분들 지금 애간장이 그냥 녹아내릴 것 같아요. 보세요. 이게 코인 가격인데 코인 대표 코인 가격 비트코인 네. 차트거든요. 보이세요? 여기가 이제 11월 14일인가 그래요. 네. 그때 저점이었거든요. 그때 왜 무슨 FTX 뭐 가상화폐 거래소 파산 그래가지고 시끄럽지 않습니까? 네. 그때 폭락하고 반등이 안 나와요. 안 나오다가 지금 보시면 전저점 깰라고 해요. 지금 주식하고 계신 거를 천만 다행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네? 주식하는 게 왜냐면 주식은 버티기라도 하죠. 코인은 못 버틴다니까요. 이러고 있어요. 주식시장은 반등 나왔다가 다시 또 약간 누르는 거예요. 코인은 반등도 안 나와요. 네? 이러고 있다니까요. 네. 코인 근처도 가지 마세요. 아셨죠? 네. 자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하도 이제 안 좋은 얘기가 많이 나오니까 개인들이 지금 다 어디로 갔느냐? 잘 보세요. 어디로 갔냐면 은행으로 왔어요. 내가 어제 이거를 보여드릴까 하다가 안 보여드렸는데 자 이거 다 보시죠. 뭐냐면 지금 이제 맨날 그냥 부동산 뭐 폭락한다고 그러니까 이런 기사가 나오더군요. 이게 이틀 전에 나온 기사인데 16억 주고 산 송도 아파트를 중국인이 9억 원에 손절했답니다. 네, 중국 사람들. 네. 왜 전 정부에서 한국 사람들한테는 이제 각종 부동산 규제를 줬지만 중국인한테는 규제 안 준 거, 규제가 중국인은 규제 없었던 거 아시죠? 물론 이제 미국인도 그랬겠지만 중국 사람들이 그래서 중국 사람들 대출 받을 때 한도 제한이 그런 게 없었대요. 한국 사람 그렇게 괴롭게 했으면서 중국 사람한테는 특혜를 줬거든요. 중국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부동산으로 돈 많이 벌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 올린 장본인들 중에 하나가 누구예요? 중국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 중국인 중에 제가 보기에는 이제 중국인 중에서도 약간 좀 떨어지는 중국인 같아요. 왜냐면 끝물에 산 것 같거든요. 이제 16억에 샀는데 9억 원에 팔았다. 그러니까 7억 손해 봤네요. 딱 뭐 느낌 오는 거 없으세요? 무슨 얘기냐면 16억에서 7억을 손해 보면 얼마예요? 40%대 손실이죠. 느낌 안 오세요? 반대 매매 당할 때 꼭 이러지 않나요? 맞으면 저기 1번 한번 찍어보실래요? 이건 한번 찍어보세요. 느낌이 딱 반토막은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딱 40%대 손실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왜 주식시장 바닥에서 나오는 그 왜 투매 그런 비슷한 거예요. 반토막 일보 직전에 나오는 거, 그죠? 네. 패닉에 빠져서 손절을 때리든 아니면 신용이나 미수 대출 썼다가 이제 반대 매매를 당하든 뭐 그런 거죠, 그죠? 네. 중국 사람이 손절했다는 거예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중국인들도 지금 올해 매수자들이 부동산 우리나라 부동산 매수하는 사람들이 많이 줄어들었고요. 30% 감소했답니다. 그리고 달러화가 강세면은 미국인이 우리나라 부동산을 싸게 살 수 있거든요. 달러가 강세니까, 그죠? 근데 그것도 투자가 줄어들었다 이거죠. 왜냐하면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이 하락할 걸로 예상이 되니까 이런 것도 있고, 현 정부에서 뭐예요? 이건 정말 잘하는 것 같아요. 외국인 부동산 투자 과정에서 불법 행위 일제 점검 단속 이거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국인들이 튀는 거예요. 전에는 마음대로 했는데 지금은 이제 단속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안 하는 거죠. 튀거나, 그죠? 네. 이러고 있는. 자, 부동산은 뭐 이러고 있고, 그죠? 네. 그 다음에 지금 맨날 뭐 주식시장 아까 부동산 그리고 아까 코인까지 보셨죠? 개인들이 주로 한 게 이 세 가지란 말이에요. 근데 뭐 다 안 된다고 하니까 어디로 가요? 예금으로 갔어요. 예금. 은행 예금에 돈이 엄청나게 모였고요. 그 다음에 채권 있죠? 채권 쪽으로 개인들의 돈이 엄청나게 갔어요. 은행 예금하고 채권하고 공통점이 뭐죠? 이자를 주는 거죠, 그죠? 말을 좀 빨리 할게요. 할 말은 많은데 시간은 별로 없어서 말을 조금 빨리 할게요. 양해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어디로 가요? 이자 주는 데로 갔던 거예요. 근데 인플레이션이 이제 자꾸 심해져서 금리를 막 올렸죠. 금리를 막 올리니까 사람들이 주시장 폭락하고 뭐 여기저기 다 폭락하니까 어디로 가요? 그래, 이자나 받으러 가자. 그래서 예금으로 간 거예요. 은행 예금으로 갔는데 돈이 이쪽으로 너무 많이 몰리면 어떻게 돼요? 문제가 되죠? 그죠? 그러니까 정부에서 제재를 가하죠. 뭐라고요? 일반 시중은행 보고 이자 많이 주지 말라고. 예금이자 원래는 기준금리가 올라가면 대출이자도 올라가고 예금이자도 올라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예금이자 못 올라가게 막죠. 왜 막아요? 돈이 이쪽으로 너무 많이 쏠리니까. 얼마 전에 그 기사 못 보셨어요? 저기 경남 남해 축협인가 농협에서 무슨 8%인가 무슨 10%짜리 이자 그거 준다고 비대면으로 준다고 했더니 1,000억인가 몇 천억이 몰리고, 경주의 한 농협, 그죠? 거기에 이제 뭐 직원 실수로 뭐 8%인가 하여튼 10%인가 그래요. 그 이자 특판 행사 했더니 거기에 9천억이 몰렸답니다. 9천억. 근데 그 중에 그게 며칠 전 기사인데 4천억은 저기 취소했다는 거예요. 응? 우리 이 돈을 못 드린다고. 이제 못 준다고. 우리 망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근데 아직도 4천억은 그때 남아갖고 버틴다 그러더라고. 그 이자 받은 거 몰라고. 사람들이 다 어디로 가요? 다 일로 가는 거예요 지금. 큰 돈 갖고 있는 사람들이 가는 것보다는 소액으로 하는 사람들 있죠. 그러니까 주식시장으로 따지면 주식에서 1,000만원, 3,000만원, 5,000만원 1억 이하 가지고 돈을 굴리던 사람들이, 코인하던 사람들이 그 돈 손절하고 나가가지고 어디로 가서 일로 간 거예요. 근데 이제 정부에서 이제 시중은행 보고 예금금리 이쪽으로 돈이 너무 많이 쏠리니까 예금금리 더 이상 올리지 마라. 그러니까 어디로 가요? 적금으로 간답니다. 적금은 뭐예요? 말 그대로 이제 일정한 기간 동안 따박따박 넣는 게 적금이고 한꺼번에 확 넣는 건 예금이고, 그렇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지금 저축은행, 뭐 시중은행도 마찬가지고 인터넷 은행들도 마찬가지고 예금에서 적금으로 돌아섰다 이거예요. 돈이 막 일로 가요.
딱 이러고 있으니까 기사가 뭐가 나오냐면 매일경제, 이거 개인들이 많이 보는 신문사 아닙니까? 매일경제에서 이런 기사가 나와요. 어제 박동민 기자님하고 신찬호 기자님이 기사를 올려주셨는데, 자, 잘 보세요. 나 이 사람들 욕하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어요. 왜냐면 이런 기사는 이 사람들만 쓰는 게 아니라 지금 다 쓰거든요. 네. 특정인을 비난할 일은 없어요. 자, 근데 읽어드릴게요. 예적금, 채권에 당분간 돈을 넣고 내 집 마련은 2년 뒤를 노려라. 그러니까 이 기자들이 전문가들한테 물어봤겠죠. 예적금, 예금이나 적금이나 채권에 당분간 돈을 넣어놓고 넣어두고 내 집 마련은 2년 뒤에 노려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결론부터 얘기할게요. 네. 이렇게만은 하지 마시면, 이렇게만 안 하시면 돼요. 이해가셨어요? 이렇게만 안 하시면 된다고. 이 기자분들을 제가 뭐 속된 말로 까는 게 아니에요. 요즘에 다 이 소리 하거든요. 그러니까 개미들이 그러고 있고 다수의 전문가들이 그런 일을 하고 있으니까 그냥 그 기사를 쓴 것 뿐이거든.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개인들이 다 이미 이쪽으로 가 있고 앞으로도 더 가겠죠. 그죠? 예금, 적금, 채권에 돈을 넣어놔라. 이미 엄청나게 많이 넣어놨답니다. 주식 소액 투자자들, 이런 사람들이. 주식은 이제 내년 하반기부터 분할매수 하래요. 그러면 요거보다 좀 빨리 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네. 상황에 따라 약간씩 바뀔 수 있는데 좀 빨리 하시면 돼요. 밑에 기사 내용을 읽을 것도 없고. 자, 근데 이거를 왜 지금 보여드리는 줄 아세요? 그러니까 개인들이 지금 돈 들고 다 어디를 갔다고요? 예, 다 예금, 적금, 채권에 가 있어요. 자, 그럼 인플레이션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어제 우리 방에서도 특강이 있는데 거기서 안 했던 얘기를 하나 더 해드리죠.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인플레이션이 심할까요? 1번, 아니다, 덜 심한 것 같다. 4번 찍어보세요.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인플레이션이 더 심할 것 같다. 1번, 덜 심하다. 4번 찍어보세요. 그냥 느낌으로 찍으세요. 네. 잘 모르실 거예요, 그죠? 외국에서 나가서 이렇게 지금 살고 계신 분들이 아니면 잘 모르시겠죠. 일단 찍으세요.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보다 인플레이션이 더 심할까요? 덜 할까요? 덜 할 것 같으세요? 제 생각은 더 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더 심하다고. 예. 이건 1번이랑 4번 막 찍는 거기 때문에 약간 다르실 수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어느 나라랑 이제 뭐 기준으로 삼는 나라에 따라 또 다르겠죠, 그죠? 네. 근데 더 심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더 심한 쪽에 속한다. 더 심한 편에 속하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자 보세요. 인플레이션이 뭐냐면 우리는 이미 인플레이션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근본이자라는 게 있는데 시간이 없어서 넘어갈게요. 자세한 설명 안 하고. 1971년에 미국이 근본이자를 이제 없애버린 다음부터, 그죠? 그거를 이제 약속을 이제 어겼거든요. 이제 근본이자 안 하겠다고. 그 다음부터 화폐의 가치는 추락하기 시작했고요. 근본이자를 미국이 이제 안 해준다고 발표한 다음부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때 미국의 전 세계 금값이 폭등했고요. 전 세계에 이제 오일 파동이 왔어요. 왜냐면 화폐의 가치가 그때부터 휴지가 됐다는 걸 알려주는 거거든요. 그래 대표적인 이제 금하고 기름 뭐예요? 그게 그 당시에 이제 달러로 교환하는 거였거든요. 근데 그게 폭등했던 거예요. 그때부터 50년 넘게 계속 인플레이션은 진행 중인데 이게 점점 더 심해지고 있는데 우리가 모를 뿐인 거예요. 근본이자라는 건 뭐냐면 금이 이만큼이 있으면 화폐도 요만큼만 발행할 수 있었던 거예요. 동량만. 동일한 양만큼만 발행하는 게 근본이자인데, 근본이자를 없애면 어떻게 돼요? 갖고 있는 금과 상관없이 이만큼의 화폐를 발행할 수 있어요. 근데 정부가 이제 화폐를 발행을 많이 해서 전쟁도 하고, 그죠? 포퓰리즘 정책도 펼치고 그래갖고 이제 선거를 치르겠죠. 근데 빚이 많아졌어요. 근데 이 빚을 갚으려면 정부가 빚을 못 갚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빚을 다 못 갚으니까 어떻게 해요? 빚을 또 내요. 그 다음에 또 내고 계속 또 내요. 그래서 서울에 있는 아파트, 땅, 아니면 금 한 덩어리 가격은 옛날이나 지금이랑 똑같이 집 한 채, 뭐 금 한 덩어리인데
그거를 교환하는 화폐 가치가 자꾸 떨어지니까 옛날에 예를 들어서 뭐 옛날에 금반지 하나에 뭐 1, 2만 원, 2, 3만 원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20만 원 이상 줘야 되지 않나요? 요즘 금반지 잘 안 하긴 하지만 옛날 돌 때 그죠? 굉장히 비싸졌지 않습니까? 왜냐면 화폐의 가치가 계속 떨어지고 있다는 거고요. 부동산이 옛날에 뭐 아파트 옛날에 뭐 3천만 원, 5천만 원이면 살 수 있었어요. 옛날에는. 근데 지금은 3억, 5억 주고도 못 사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왜 그래요? 그 집은 그대로 있어요. 솔직히 아파트라는 거는 짓자마자 자꾸 이렇게 낡아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자동 중고차처럼 그죠? 가격이 하락해야 되는데 집은 올라가요. 왜 그러겠어요? 부동산은 그냥 그대로 있는데 화폐 가치가 계속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은 사실은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건데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거예요. 얘기를 다 안 해주는 거지. 그죠? 인플레이션. 근데 이 인플레이션이 이제 크게 시작된 계기는 이제 1차 세계대전인데 그 얘기할 시간은 없고 패스. 근데 이 인플레이션이 이제 심해지는 원인이 뭔지 아세요? 근본적인 원인을 알아야 되는데 그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면 방금 얘기했잖아요. 처음에 근본이자 할 때는 금이 이만큼 있으면 돈도 이만큼 발행할 요만큼밖에 발행을 못 했는데 근본이자가 없어지니까 돈을 마음껏 찍어낼 수 있어요. 이만큼. 그럼 돈을 많이 찍어내서 뭐 하겠어요? 시장이 유통시키겠죠? 시장이 풀겠죠? 그죠? 그래서 화폐 유통량이라는 게 있어요. 시장에 화폐가 돈이 얼마나 공급되느냐. 그죠? 그래서 이 화폐 유통량, 뭐 화폐 유통 속도 이런 게 있는데 화폐 유통량이 많아지면 화폐 가치가 올라가겠습니까? 떨어지겠습니까? 화폐 유통량이 많아지면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점점 더 심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부에서 자꾸 빚을 더 내서 나라를 운영하니까. 그죠? 여기까지 이해되셨으면 7번 한번 찍어주시고요. 이게 어려우시면 안 되는데 네. 느낌으로라도 그냥 이해되시죠? 네. 점점 저기 되는 거예요. 상품은 그대로인데 그지? 네. 옛날에 뭐 짜장면 그릇에 뭐 몇백 원밖에 안 했는데 저도 초등학생 때 500원도 안 했어요. 근데 지금은 뭐 5,000원 줘도 그죠? 네. 먹을까 말까니까 요즘에 네. 다 5,000원 이상 하잖아요. 어지간하면 다 그죠? 네. 짜장면 한 그릇은 그대로인데 양은 그대로인데 그죠? 네. 화폐 가치가 자꾸 떨어져서 그래요. 근데 화폐 가치를 그러니까 떨어뜨리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화폐 유통량을 막 늘리면 돼요. 근데 우리나라가 왜 다른 나라보다 더 심한 편에 속한 인플레이션이 더 심한 편에 속하냐면 자 5년 전에 이제 어떤 일이 있었죠? 최저임금을 올렸죠.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올렸잖아요. 최저임금 급격한 인상, 그죠? 자,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인상하면 월급이 늘어나기도 했지만, 그죠? 시장에 돈이 많이 풀릴까요, 안 풀릴까요? 많이 풀리죠. 왜 그러겠어요? 아니 월급 100만 원 받던 사람이 최저임금 인상해서 110만 원, 120만 원, 200만 원 받던 사람이 220, 250 받으면 어떻게 돼요? 돈을 더 받았으니까 돈을 더 쓰겠죠. 그죠? 근데 그 사람이 쓸지 은행에 넣을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돈을 쓸 거 아닙니까? 시장에 돈이 더 풀린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어떻게 돼요? 화폐 유통량이 늘어났죠?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을 자극을 시켰죠. 그 다음에 부동산 잡는다고 세금을 많이 올렸죠? 세금 인상. 세금을 올려요. 그러면 이제 뭐 집 갖고 있는 사람들이 월세나 전세 주거나 뭐 그런 것도 있고 이것저것 세금 많이 뜯어가니까 어떻게 돼요? 그러면 월세, 전세, 그 다음에 뭐 건물 갖고 있는 사람은 임대료 올리겠죠? 가격이 올라가잖아요. 그럼 뭐예요? 시장에 그렇죠. 가격 인상 요인을 작용하니까 결국에는 화폐 유통량을 늘린 거와 똑같은 효과가 있죠. 세금 인상해서 부동산을 잡는다고 했는데 부동산이 잡혔습니까? 아니죠. 부동산 가격이 폭등했죠.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니까 어때요? 주변의 물가들이 다 오르죠. 동반상승하거든요. 이건 다 아시는 거 아닙니까? 근데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니까 여기에서 이제 뭐가 나와요? 이제 벼락거지 얘기가 나오면서 그죠? 벼락거지 얘기가 나오면서 사람들이 뭐예요? 무리한 대출 받아서 집에 투자했죠. 그죠? 투자 또는 투기. 이게 인플레이션을 자극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자극을 무지하게 합니다. 왜?
현금이 1억밖에 없는 사람이 10억짜리 집을 사고 싶어요. 그럼 9억이나 대출을 받아야 되죠. 현금이 1억밖에 없는데 5억짜리 집을 사고 싶어요. 4억 대출 받아야 되죠. 은행 가서 자 대출 받았어요. 그럼 그 돈이 시장에 나와요. 그럼 뭐예요? 화폐 유통량이 또 늘어났죠. 근데 20대 30대나 이제 젊은 사람이 딱 보니까 집을 그렇게 사고 싶어도 대출이 안 돼요. 아직 사회 초년생이라서. 그래서 신용대출 받아가지고 뭐예요? 주식, 코인에 투자합니다. 그냥 대출 받아서 없는 돈이 생겨서 시장으로 나왔죠. 화폐 유통량이 늘었습니까? 안 늘었습니까? 무지하게 늘었죠. 그죠? 그리고 코로나 때 이제 코로나 때문에 자영업 하신 분들 많이 힘들었죠. 그죠? 네. 이분들이 코로나 때 뭐 했어요? 대출 많이 받았잖아요. 살아야 되니까 부득이하게. 그죠? 그래서 이제 경기가 어려워지니까 대출을 더 많이 받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이거 얘기하려면 끝도 없어요. 그리고 정부에서 뭐 했어요? 선거 때마다 국채, 즉 빚을 내서 뭐 했습니까? 각종 재난지원금 이런 거 줬잖아요. 이게 뭔데요? 시장이 돈 풀었잖아요.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인플레이션이 심하겠습니까? 안 심하겠습니까? 이해됐다 7번 찍어보세요. 이해 가셨어요? 다른 나라도 이렇게 했나요? 이거 우리나라만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예? 우리나라에서만 있었던 일이잖아요. 주식 경제 얘기했습니다. 또 정치 얘기했다고 또 오해해서 또 삐지지들 마시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인플레이션이 심한 거죠. 상대적으로. 제가 이 얘기를 왜 해드렸냐면 다른 나라도 우리나라랑 똑같을 거라고 생각하지 말란 얘기예요. 제가 그 얘기 많이 했었죠. 정부 정책주 하시라고. 오늘도 정부에서 발표했거든요. 어제도 얘기하고 수출 쪽을 뚫어가지고 그죠? 우리나라 경제를 살리겠다고. 그 얘기는 뭐예요? 다른 나라는 괜찮다는 얘기예요. 우리나라가 심해서 그렇지. 그죠? 네. 모두가 다 나랑 똑같거나 우리나라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주식 투자에서 돈을 못 벌어요. 분명히 괜찮은 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정부에서 거기를 뚫어가지고 경제를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민간 기업들 살려주려고. 그죠? 네.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최근에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랐었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랐었기 때문에 그게 원래 제자리 찾아가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원래 이렇게 집값이 이렇게 안 비쌌잖아요. 그죠? 네. 전 정권에서 뭐 잘했든 못했든 떠나서 그죠? 원래 이렇게 안 비쌌잖아요. 너무 많이 오른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게 좀 빠른 속도로 떨어지고 빠른 속도. 주식을 해보셔서 알지 않습니까? 천천히 떨어지는 게 낫습니까? 주가가 그냥 한 번에 확 떨어진다, 빨리 떨어지고 나서 바로 올라오는 게 낫습니까? 선택하라고 하면 뭐 선택하시겠어요? 한 주식이 여러분 갖고 있는 게 1년 동안 천천히 떨어졌다가 그 속도로 천천히 올라오는 게 낫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어금니 꽉 깨물고 딱 보름, 한 달 동안 쫙 빠진 다음에 확 올라오는 게 낫겠습니까? 당연히 후자를 선택하시겠죠, 그죠? 네, 부동산도 차라리 그렇게 하는 게 낫습니다. 어차피 떨어질 거 확 떨어지는 게 낫습니다. 미국 IMF 있죠? IMF에서도 우리나라 내년에 집값이 좀 크게 빠질 거다. 그 다음에 이제 이창용 우리나라 한국은행 총재 이분도 내년 상반기에 조금 충격이 있을 거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요것 때문에 살짝 그죠? 네. 인플레이션이 가장 심했던 것 중에 하나가 부동산이기 때문에 이쪽에서 약간 좀 삐거덕 소리 날 수 있어요. 삐거덕 소리. 근데 명심하셔야 되는 게 저는 부동산 전문가가 아니에요. 근데 뭐냐면 제가 하고 싶은 게 뭐냐면 부동산보다 주식시장이 바닥을 훨씬 일찍 찍어요.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이 폭락한다고 해서 주식시장이 추가 하락이 나와서 부동산 빠질 때 또 부동산이 막 급락할 때 막판에 급락할 때 있죠. 그때 주식시장이 같이 급락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드리면 에휴 또 좋은 얘기하고 또 그러려고요. 막 없는 말 지어내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2008년도 금융위기 때 한번 있었죠. 2008년도 금융위기가 뭐였어요? 부동산발 금융위기였거든요. 기억 안 나세요? 2008년도 부동산에서 터진 거 아니에요, 그게. 지금도 똑같은 거 아닙니까? 14년 전에 겪어봤거든요. 그때 주식시장 먼저 바닥 찍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이 바닥을 찍었단 말이에요. 그죠?
부동산이 이제 그렇게 심하게 흔들리면 뭐 하겠어요? 살려야 되니까 그때부터 금리 인하 얘기 나옵니다. 그럼 이미 주식은 저기 올라가 있어요. 이해가세요? 그 아까 그 뉴스 보면서 제가 그랬잖아요. 매일경제에서 뭐 지분 2년 뒤에 사라고, 주식은 내년 말부터 분할 매수하라고. 제가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이렇게만 안 하시면 된다고. 그렇죠? 네. 개인들이 이미 다 그러고 있는데, 그죠? 네. 개인들 따라가면 안 돼요. 개인들이 뭐 하고 있어요? 예금, 적금, 채권에 돈 넣어놓고 이자 받으면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바닥 찍을 때까지 기다려야지. 천만에요. 아니 그렇게 고급 정보를 남들 다 보는, 돈도 하나도 안 내고 무료로 보는 인터넷 기사에 올려놨겠어요? 여러분들이 세력이면 그렇게 해주시겠어요? 절대 안 하지. 그죠? 네, 저 아니라니까요. 네. 그래서 개미들이 지금 다 어디가, 개미들의 투자 동향이 뭐냐면 다 돈 들고 어디로 갔어요? 은행, 예금 적금, 그리고 채권 가 있습니다. 자, 오늘의 이제 하이라이트는 이겁니다. 잘 보세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을 좀 잡으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까 화폐 유통량 얘기했죠? 화폐 유통량이 많이 늘어나면, 그렇죠? 화폐 유통량이 많이 늘어나면 인플레이션이 심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화폐 유통량, 즉 유동성을 줄여야 되잖아요. 유동성을 줄여야 되잖아요. 그걸 우리가 다른 말로 긴축이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유동성 축소, 긴축 이런 거죠. 그죠? 네. 지금 이제 보면은 뭐라고 그래요? 뉴스 보면은 뭐 긴축 경계감 때문에 나스닥이 빠지고 있다. 웃기고 있네요. 근데 다우지수랑 유럽 증시 왜 안 빠지는데? 어제 미국이 폭락했는데 우리나라 코스피는 왜 어제하고 오늘 이거밖에 안 빠지는데요? 우리나라가 인플레이션이 더 심한데. 예? 우리나라가 미국이 금리 올리는데 우리가 더 많이 올려야 되는데 못 올리죠? 인플레이션이 그만큼 심하니까 못 올리는 거예요 지금. 자, 유동성 긴축이 뭐 이게 긴축을 더 해야 된다, 더 할까봐 두렵다. 그래서 부동산이 폭락 나오면은 주식시장은 다 죽는다. 그러니까 예금 적금이 최고다 그러죠. 화폐 유통량을 줄이면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목적이니까 화폐 유통량을 줄이려고 금리를 막 올리는 거거든요. 잘 보세요. 제가 살짝 웃죠 지금. 개인들이 아까 이게 다 뭐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 정부에서 개인들한테 개인들을 이렇게 자극을 한 거 아니에요. 개인들, 그죠? 이게 다 개인들이랑 영향이 있는 거 아닙니까? 이 개인들이 돈을 들고 막 이제 여기저기 투자한다고 막 그래가지고 난리가 났었죠. 그래서 순간적으로 이제 순간이 아니라 5년 내내 화폐 유통량이 굉장히 크게 늘어났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개인들이 돈이 다 어디가 있어요? 은행, 예금, 적금, 채권에 들어가 있다는데요. 시중에서 돌고 있던 돈들이 어디로 갔어요? 은행으로, 채권으로 갔어요. 그러면 화폐 유통량이 급격하게 줄어들겠네요. 거기다가 맨날 부동산 망한다 그러는데 무서워서 집 살 수 있겠어요? 뭐 전세 사기 맨날 그런 뉴스 나오고 무서워서 집 사겠냐고요. 그럼 거래 안 하겠네요. 무리하게 투기도 안 할 거고. 비트코인 전저점 깨고 있는데 무식하게 거기서 용감하게, 그죠? 네, 살 수 있겠어요? 주식시장에 감히 들어올 수나 있겠어요? 무서워서? 그럼 뭐겠어요?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개인들이 공포에 엄청나게 질려가지고 돈을 다 은행에 넣고 있죠. 그리고 거래 안 하겠죠 당분간. 그러면 화폐 유통량이 확 줄어들겠죠. 그럼 인플레이션이 확 잡히겠어요? 안 잡히겠어요? 잡히는 거예요. 주식할 때는 경제를 크게 볼 줄 알아야 돼요. 제가 오늘 드린 말씀들이 도움이 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이해가 되셨는지도 잘 모르겠고, 최대한 핵심만 딱딱딱 짚어서 얘기 드리려고 애는 썼는데 이걸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정리해 드릴게요. 화폐 유통량이 확 줄어들었잖아요. 인정하시는 분들은 9번 찍어보세요. 인정하시나요? 다 공포에 질려갖고 예금, 적금, 채권 들어가 있는데 화폐 유통량이 안 줄어들겠어요? 앞으로 무서워서 거래하겠습니까? 이해되신 분들 9번 찍으라는 거예요. 이해되신 분들. 이해되셨죠? 이해가 되셨다고 찍어주셔야지 끝내죠. 그죠? 네. 오늘은 이제 종목 얘기 하나도 못했습니다. 좀 해드려야 되는데, 그죠? 네. 괜찮아요. 또 우리 또 뒤에 김 실장님이 또 종목 얘기 많이 해주실 거니까. 옛날에 저 혼자 방송할 때는, 네? 뒤에 사는 사람이 없으니까 종목 얘기도 해야 되고 막 그래갖고 막 한
9시 반까지 하고 막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뒤에서 김 실장님이 종목 얘기 많이 해주시니까 난 일찍 끝내도 돼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언론에서는 인플레이션이 안 잡히고 있다, 긴축을 더 해야 된다는 식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급격히 긴축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네. 저는 원래 경제학과 출신이 아닙니다. 저는 이공계 출신이거든요. 네. 근데 이공계 출신인데 주식하면서 하도 이제 얻어맞다가 주식하면서도 뭐 처음부터 잘했겠어요, 그죠? 얻어맞다가 공부한 거예요. 네. 많이 배웠거든요. 근데 배우긴 배웠는데 뭐 이공계 나와가지고 이제 뭐 다시 무슨 어디 명문대학 경제학과 다시 들어가서 배운 게 아니라 그냥 산전수전 겪으면서 배운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학벌 있는 그 경제 전문가, 학위가 있는 경제 전문가분들이 얘기하시는 거하고 제가 얘기하는 거하고 약간 다를 수는 있어요. 느낌이. 일본 말인데 그분들은 이제 정통적으로 이제 학위를 받고 배우신 분들이 이제 잘 설명해 주시는 거고 저는 어떻게 보면 야매예요. 참고해서 들으세요. 야매. 네. 근데 아무튼 주식에 관련돼 갖고 딱 필요한 것만 얘기해 드렸어요. 네. 또 정치 얘기했다고 또 오해하지 마시고. 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아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네. 그래서 개인들이 다 일로 들어가 있다. 그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 개인들이 나중에 여기서 나올 때가 있어요. 언제 나오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20%, 30%, 40% 손실 나가지고 막 답답해 있는 그 종목이 날아다닐 때 그때 예금, 적금, 채권 다 해지하고 들어옵니다. 저한테 그러겠죠. 진검승부님 종목 좀 주세요. 전 그러면 바들바들 떱니다. 왜 떨까요? 고점이 왔구나. 고 조정이 오겠구나. 이러면서 떱니다. 저는.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조정 와요. 이제. 지금은 조정을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저기 예금 적금에 들어가서 1%라도 더 받으려고 하는 저 분들을 여러분들이 불쌍히 여기셔야 됩니다. 주식하고 있는 우리가 불쌍한 게 아니라 저분들이 불쌍한 거라니까요. 네. 아셨죠? 네. 종목 얘기는 그냥 두세 개만 해드리고 마칠게요. 요거는 추세 얘기니까. 부동산은 내년에 저점을 찍을 것 같아요. 지역마다 뭐 물건마다 다 틀리긴 하겠지만 내년에 좀 찍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연준의 점도표를 보면 어느 정도 알 수 있거든요. 자 보시면 어제 왜 바이오주 갖고 이런저런 얘기 많이 해드렸죠, 그죠? 자, 이것도 참고해서 보세요. 뭐냐면요, 이거예요. 그 덱스터라는 건데 잠깐 덱스터 뭐였다? 스코넥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게 메타버스 관련주인데 이게 올해 2월달에 상장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쭉 장이 안 좋았으니까 좀 떨어졌죠, 그죠? 자 어제 알려드린 방법 그대로 추세에 대해 추세선을 한번 그어볼게요. 추세선을 그으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은 이유는 여기가 고점이고요, 여기 고점이거든요. 밑에 여기 길이 이었고 대충 맞죠, 그죠? 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하락 추세로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죠? 네. 참 그리고 아까 좀 전에 했던 얘기 있죠. 뭐 채권 저기 그건 좀 뒤에 합시다. 자 아무튼 여기 보시면 여기에서 벗어났잖아요. 하락 추세를 벗어나서 이렇게 지지가 나왔거든요. 그 뭐예요? 감옥에서 벗어난 거예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이런 종목을 들고 있다. 그럼 이렇게 지금 최근에 투매나하고 나스닥 지수 안 좋으니까 슬쩍 빠지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것들은 덜 걱정하셔야 되는 게 맞아요. 물론 여기에서 이제 어떤 호재가 나오느냐, 회사에서 안 좋은 얘기가 나오면 또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 좋은 얘기가 나오면 확 올라갈 수도 있고, 일단 추세는 벗어난 건데 원래 이 하락 추세를 벗어나잖아요. 그러면 살짝 한번 눌려요. 바로 가는 거 없다니까요. 들었다 놨다 하면서 또 만들어야 돼요. 다시 고생을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거 똑같은 메타버스 관련주들인데 아까 덱스터 이런 거 보세요. 이것도 많이 떨어졌거든요. 여기 보시면 이런 식으로 쭉 떨어졌잖아요. 이런 식으로 계속 하락하다가 하락 추세죠. 근데 최근에 보면 그죠? 거래가 다시 늘어나면서 올라왔어요. 근데 이렇게 바로 올라가는 주식은 없다니까요. 있긴 있는데 100개 중에 한두 개예요. 대부분 다시 내려와요. 세게 내려오느냐, 적당히 내려오느냐, 아주 조금만 내려오느냐 그 차이인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개인들이 지금 다 뭐 굉장히 지금 상태가 안 좋거든요. 군중심리가. 그러면은 좀 세게 내려와요.
이 얘기를 여기서 지금 왜 해드리냐면 주가가 예를 들어서 뭐 덱스터를 여기서 물리신 분들이 있을 수 있거든. 여기나 여기서 물리신 분들이. 근데 이제 그나마 좀 반등이 나와서 그래 좀만 더 올라오면 본전이 되겠다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다시 떨어지면은 진짜 시장 한복판에서 애 잃어버린 것처럼 그렇게 가슴 아파하세요. 어쩔 줄을 몰라 하세요. 진짜로 힘들어하지 마시라고. 이게 정상이에요. 네. 이렇게 바로 올라오는 게 그게 이상한 거예요. 100개 중에 한두 개. 아셨죠? 네. 진짜예요. 잘 안 나와요. 거의 안 나와요. 설령 이게 이렇게 나오는 걸 갖고 있어도요 중간에 털리게 돼 있어요. 부담스러우니까 잘 안 나옵니다. 이게 정상입니다. 네. 이거하고 이제 하나 더 있는 게 뭐냐, MP라는 게 있거든요. MP는 혼자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MP 요것도 이제 메타버스 관련주인데 뭐 비싼 겁니다. 추세선을 직접 한번 거보시라는 얘기예요. 그러다 노는 과정이에요. 역배열은 끝났고 정배열로 돌리려고 다시 돈이 돌아와서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종목들이 다시 떨어진다고 해서 슬퍼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네. 좀 힘들죠. 바로 올라오면 좋은데 그런 거 거의 없다니까요. 네. 이게 정상이에요. 나스닥 지수가 하락하는 이유도 오늘 얘기해드렸고 인플레이션의 본질이 뭔지 얘기해드렸는데 아마 이런 강의 어서 쉽게 듣지 못하실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인플레이션 얘기한 게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주변 분들한테 좀 뿌리세요. 오늘 강의 좀 도움 되셨으면 1번 한번 찍어주시고, 네. 도움 되셨으면은 좋아요 눌러주신 것도 감사한데 주변에 좀 뿌리세요. 제가 시간이 좀 넉넉하면 그죠? 네, 인플레이션 얘기를 좀 많이 더 자세하게 해드릴 텐데 원래는 이제 우리 회원들 강의할 때는 저기서부터 했거든요. 1차 세계대전부터 영국 1차 세계대전 이런 얘기하면서 나름대로 공부 많이 했습니다. 네. 이게 왜 생겼는지, 인플레이션이 왜 영국이 파운드화가 기축통화에서 달러로 바뀌었는지 뭐 그런 얘기. 마지막으로 스위스가 근본위제를 왜 폐지했는지, 언제 폐지했는지 뭐 그런 얘기. 그런 얘기 많이 해드렸거든요. 시간이 안 되니까 오늘 이렇게 핵심만 얘기해드렸어요. 그래서 주변에 좀 많이 뿌리세요. 아셨죠? 네. 뭐 회원가입하는 얘기 하지 마시고 부담 주지 마시고 그냥 인플레이션이 뭔지 정확히 아시라고. 네. 그러면 한 사람이라도 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네. 아무튼 이제 겨울밤인데 겨울밤이 참 춥네요. 그죠? 뭐 겨울은 추워야 제맛이긴 한데 많이 춥네요. 그죠? 네. 이럴 때일수록 항상 건강 관리 유의하시고요. 네. 지금 중국이 코로나 확진자 수 늘어나고 뭐 각종 사재기 한다고 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덕분에 그죠? 시끄럽긴 하지만 또 덕분에 테마주가 올라오고 있어서 다행인 것 같아요. 네. 중국 관련된 얘기는 다음에 또 해드리도록 하죠. 잠깐만요. 김 시장님 그거 하신다네. 네. 김 시장님이 지금 중국 코로나 확산 관련주하고 그 다음에 탈모 관련주 있죠. 네. 요거 브리핑한다고 하니까 들어가셔서 보시고요. 김 실장님 방송은 유튜브 무소TV 김 실장이라고 쳐도 나오니까 무소TV 김 실장. 그러면 실시간 방송도 보실 수 있으니까 휴대폰이나 이런 걸 편하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네. 여러분들 편안한 밤 되시고요.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일 뵐게요.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